안녕하세요. 의약품 안전에 대해 발표할 송한나 김하정 김태준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업 교수님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의약품 관련 법안, 의약품 사고의 심각성,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의약품과 IT, 퀴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약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약품이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생리적 시스템 또는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의약품은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위험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사건이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는 임상실험에 거치지 않은 약물을 인부들이 먹어 태어나게 된 사지결손, 기형아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약물 사용에는 위험 요소가 존재 모든 상황에서 절대로 안전한 의약품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의약품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이 있지만 저희는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금지, 제조 관리자의 준수사항, 의약품 표시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수입 품목 허가 또는 품목 변경 허가를 받거나 제조 판매, 수입 품목 신고 또는 품목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 구조 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독성, 약미작용, 임상시험 성적, 외국에 사용한 황, 국내 유사 제품과의 비교 검토 및 해당 의약품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상시험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의 사용 금지, 횟수, 폐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상시험 등의 대상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임상시험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상시험 지배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제공한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종업원의 보건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등의 생산을 위한 교육, 감독에 주력할 것. 제조관서, 제품 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조 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의약품 표시 및 기재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성상,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보존제의 명칭 및 함량,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수입품일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규격품 한역의 경우 규격이라는 표시와 원산 지명, 낱개로 포장하는 경우 나달 모음 포장에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 부위를 작성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가제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합니다.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을 사용한다.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인 경우 포장 단위마다 국가 출하 승인 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의약품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물 오남용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오용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적절한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약물 남용은 약물을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물 5. 남용의 사례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며 최근 5년간 약물 중독 치료를 받은 환자가 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약물 중독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의약품을 오남용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효능군 분류로 보면 진통, 소염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실제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에 의한 약물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 CT 조영제 부작용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34세의 여성이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여성이 복용한 것은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 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환자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환자,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도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 일시보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제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제외 여부를 검토한 뒤 의약품 부작용 여부 조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제출을 위한 조사서 및 감정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심의 결과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테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안전, 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음식물 보관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관법을 지키지 않았을 땐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약의 성질이 변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모 씨는 지난해 여름 며칠 동안 두드러기와 복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은 줄만 알았는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상비약이던 감기약의 유통기한이 지났던 것을 모르고 복용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냥 늘 그런 증상이 자주 있어서 냉장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땀띠같이 빨갛게 발진이 일어나서 처방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가정에서 보관에 소홀하게 되면 이처럼 문제가 되기 십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잘 지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떻게 보관했느냐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라면 유통기한이 남았다 해도 약이 변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씩 냉장 보관이 아닌 약을 냉장 보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냉장 보관해야 될 약을 제외한 모든 약은 직사광선을 피한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약의 경우에는 공기와 접촉하기 쉬운 종이류에 포장돼 있어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처방받았을 당시 복용하지 않았다면 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비타민C와 같은 영양제의 경우 개봉한 후 공기와 접촉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획에 맞게 먹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복용법과 보관법이 다르므로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통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알약은 개봉 후 1년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통에 따로 덜거나 약 포지에 뺀 상태의 알약은 6개월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블러스터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개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 방법이기 때문에 제품에 쓰여있는 유효기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럽은 개봉 후 30일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가루약은 대부분 조제 후 30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약은 개봉 후 1개월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일회용 안약은 세균 증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의약품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습기와 온도 차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일부 권장 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포장대로 보관하고 겉포장에 명시된 보관 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보관 기준이 다르므로 보관 방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약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유통품질 기준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인 KGS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조건을 통과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면에서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GMP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물류 및 유통 단계에서 공급망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표준인 GDP의 기준으로 조화시킨다면 의약품 안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과 관련된 IT 기술을 의약품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기술을 사용한 시스템 중 의약품 추적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 포장 단위의 개별 약품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의약품의 전체 유통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도 변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등의 외부 환경에 신경을 쏟아야 하며 제조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유통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차율을 줄일 수 있으며 단계별로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방 전 내 점검이나 처방 전 간 교차 점검을 통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UR과 관련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계산. 사람들이 더하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빼기를 생각합니다. 건강한 빼기 DUR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걱정을 빼드립니다. 어떻게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약물을 빼드립니다. 다른 병으로 중복해서 처방받은 약물을 빼드립니다. 어린이,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먹으면 위험한 의약품,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빼드립니다.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도 빼기. 일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의약품도 빼기. DUR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똑똑한 뺄셈을 하느냐고요? 온 국민의 의약품 처방 조제 내역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더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이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정보를 병원과 약국에 즉시 제공. 나도 모르는 사이에 DUR이 다 알아서 쏙 빼줍니다. 잘 빼서 건강하고, 잘 빼니까 안전하고, 잘 뺐더니 국민 부담도 적어집니다. DUR, 국민을 위해 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 수입, 품목 허가를 하려는 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안정성에 관한 자료, 2번 외국의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번 독성에 관한 자료, 4번 제조 단위별 제조 관리기준 자료, 5번 구조 결정, 물리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정답은 4번입니다. 퀴즈 2번입니다. 약물 남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고르시오. 1번 초등학생 동생이 어린이용 해열제가 없어 성인용 해열제를 복용함. 2번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10알 복용함. 3번 감기약 시럽이 맛있어 시럽을 복용함. 4번 약이 없어 친구가 처방받은 약을. 정답은 2번입니다. 퀴즈 3번입니다. 의약품의 복용, 보관 방법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약통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알약은 개봉 후 1년까지 복용 가능. 2번 연고는 개봉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3번 모든 약은 상온에서 보관. 4도와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서의 보관은 피함. 5번 의약품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제품 설명서 필수적으로 확인.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의약품 안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